입니다. 김정기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성장 강의를 좀 할게요. 여러분 자녀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죠? 있으시죠?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잘 키우고 싶죠? 그죠? 음, 이 사실 남자애 같으면은 이 누구예요? 조인성이잖아요. 이렇게 키우고 싶죠? 조인성 키가 얼마나 크더라? 187? 187은 안 돼도 한 180만 넘어도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 와, 나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조인성이가 비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비정상인데 너무 좋아. 부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키가 얼마 차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많이 크지만 보통 한 10cm예요, 10cm. 10cm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워너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자도 이거 서련이잖아요. 서련 키가 167이래요. 167. 그런데 현실은 어떤 말이야? 현실은 짜잔. 근데 참고로 야 이름 뭐죠? 응. 막날에도 키가요 157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딱 10cm가 이렇게 심각한 차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참 그렇죠. 예, 참고로 저도 하여튼 이런 걸 몰라가지고 좀 못 컸거든요. 그래서 평생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도 작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키 하면 우리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유전 생각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크면 내가 작은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작아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작으면은 우리 애들도 작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유전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차지를 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 보면 혹시라도 이제 유전학적인 허무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애가 혹시라도 어떤 질병에 의해 가지고 키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처음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처음에 우리 애가 그 신생아나 이제 영유아 때는 우리 병원에 가잖아요. 갈 때마다 병원에서 이거 확인해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애들보다 뭔가 작은 것 같아서 저신장이라든지 성조숙증 같은 뭐 이런 거하고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병원에서 이걸 딱 그 컨트롤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유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애 크기는 유전학적인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이후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키는요, 언제 제일 크냐 말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그 1년이라는 시간도 제일 많이 큰다고요. 얼마 크는지 아세요? 보통 태어날 때 평균적으로 키가 51cm예요. 평균이 한 51cm. 그 다음에 몸무게는 보통은 한 3.2cm, 3.2kg. 요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10개월 동안 얼마를 큰단 말이에요? 50cm를 크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뱃속에서 내가 애를 키울 때 이때 엄마의 어떤 상태에 의해 가지고 그죠? 사실 이건 어떻게 또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갖기 전에 엄마의 모체의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임신하고 그 뱃속에 있을 때의 어떤 영양 상태, 그죠? 사실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임신하잖아. 그죠? 그냥 좋아서 결혼했더니만 애가 생겼다. 맞죠? 그래서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엄마가 애는 그 영양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기생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가 필요한 것도 가지고 가지만 지가 불필요한 것도 가지고 가요, 얘는. 예.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면 건강 모체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엄마가 만약에 안 좋아. 그래서 엄마 몸속에 지금 독이 많아. 독소가 많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몸이 안 좋으면 엄마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임신해가지고 영양, 그죠? 독을 애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엄마 몸속에 있는 경피독,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독이 엄마의 어디에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뚱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뚱뚱한 그 지방 세포 안에 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독이 좀 많이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이 어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태아한테 탯줄 타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또 두 번째 또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모유 좋은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유를 먹여요. 정말 모유는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아세요? 모유 속에는 애가 필요한 모든 영양을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 엄마가 넘겨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면역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뮤노글로불린 IgA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애들이 초기에 안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면 이 모든 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넘어가는 애가 안 좋겠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안 좋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하면서 또 안 좋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 태아 시기와 출생 바로 직후에 엄마의 상태가 애 성장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혹시 지금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이 자리에 오시면 제가 계속 강의 공부해 드릴게요. 허허 참 제대로 애기를 갖고 싶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기를 놓고 나서는 애기를 놓고 나서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출생 이후에 통제가 불가능한 거는 유전학적인 문제고요. 출생 이후에 이제 환경이라든지 영양적인 어떤 부분은 통제가 어떻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 키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말 다행히 선천적인, 유전적인 부분은 몇 프로다? 몇 프로예요? 적혀있잖아. 23%. 안 보입니까? 23%예요. 23%. 그나마 100% 중에서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77%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번이 영양이라는 말이에요. 영양이 31%.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이죠. 운동이 20%.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이 16%. 그다음 나머지 기타가 10%. 결국은 뭐냐면요. 통제 가능한 게 거의 몇 프로 정도 된단 말이에요. 67%. 67%. 10을 빼야지. 기타 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후천적인 부분이 애들 성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예상키, 자, 우리 애 예상키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식 알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남자애다. 남자애는요,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해서 플러스 얼마? 13을 해서 2로 나누면 돼. 빨리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자애는요, 엄마 키, 아빠 키에다가 13을 빼. 아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예상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엄마 아빠 키가 크면 클 것이고 작으면 작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기본적인 신장은 지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 후천적인 부분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한다면 노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애가 클 때 있잖아요. 첫 단계가 뭐냐면 먼저 세포가 증식하는 거죠. 뭐 세포 증식에는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포 자체가 크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세포 수가 크는 게 있죠. 그래서 애들은요.
세포 수도 늘고 세포 크기도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가 성장하는 거는 이 세포 정식과 세포 수가 느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포가 크기가 큰 거는 뭐가 되죠? 너무 커져 버리면 그건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만은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크려면 애가 세포가 잘 정식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언제 제일 많이 크느냐면 뱃속에서 제일 많이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많이 크는 게 언제죠? 그래서 이래 외우세요. 태어나자마자 12개월까지 50cm의 절반이 커요. 25cm. 그리고 또 24개월까지 얼마? 12.5cm. 그 다음 또 1년에서 6cm. 이렇게 커요. 그래서 뱃속에 50이 크고, 그 다음에 12개월까지 25. 그 다음에 24개월까지 맞나요? 12.5. 그 다음에 36개월까지 해서 6.5.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생 이후 30개월까지가 세포가 정식적으로 세포가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상 성장의 토대 내에서 우리가 성장하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어떤 영양학적으로 그죠? 어떤 문제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크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 장애가 혹시 하더라도 이때는 다시 잘 공급해주면은 캐치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캐치업이. 근데 만약에 이게 영양 장애가 발생해버리면 이 시기에 영양 장애가 발생해버리면은 애가 안 큰다는 말이에요. 후에 조금 더 신경 써도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시기에 많이 클 때, 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똑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애가 벌써 지금 4살, 5살 다 커버렸지. 그러니까 많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미리 조금 알고 하면 좋은데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아 비만 이야기를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애 키 크는 거하고요, 비만하고는 사실 반비례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애가 뚱뚱하면은 그 뚱뚱한 애가 다 길어간다. 아니, 절대로 안 그래. 뚱뚱은 뚱뚱이고. 우리 집에도 키도 좀 약간 뚱뚱하긴 한데. 근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안 가요. 왜냐하면 소아 비만은 아시다시피 세포 크기도 크지만 세포 수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영양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비만이 되면 뭐가 돼요? 그 비만 세포 안에 뭐가 많아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독소가 많아가지고 이게 뭘 유발한단 말이에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키 성장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기관의 성장 이야기인데 다 설명드릴 건 없고요. 아, 참 하나만 설명할게. 빨간색 있죠?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보면은 면역이에요. 인파. 인파구가 11살의 피크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애들 면역이 쫙 성장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2차 성징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이제 면역은 사실은 애가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 보면 키는 어떻게 성장하죠?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죠?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뱃속에서 50cm, 생후 1년 25cm, 생후 2년에 12.5cm, 그 다음에 생후 3년에 6.5cm 크고 나서는 적게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대부분은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놓쳐요. 그러면 우리 애를 캐치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샥 자라는, 그죠? 다시 한번 자라게 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사춘기란 말이죠.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한 몇 년 정도냐면 한 3년
좀 길면 한 4년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춘기 때 열심히 잘 키우면 되겠네.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후 한 3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그냥 아주 작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춘기가 될 때까지 내가 애의 영양 관리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주면 사춘기 때 애가 급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춘기 이건 임산부 이야기인데 요거는 생략할게요.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좀 조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뱃속에 있을 애기 때가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가 임신 초기 있죠. 임신 초기에는 사실은 애가 뭐 만들어지는 거냐면 신경세포, 뇌세포, 신경관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그러면 어떤 영양을 많이 공급해주면 좋으냐? 뇌세포라든지 면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단백질과 그다음 오메가3, 그다음 엽산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초산 처음에 이제 임신됐을 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과 그다음에 엽산, 그다음에 오메가3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 되면은 애가 갑자기 성장하죠. 이때 많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혈액이라면 피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게 뭐예요? 단백질하고 철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중기 되면 철분제 반드시 먹죠. 자, 그런 이유고요. 자, 임신 후기가 돼요. 후기가 되면 이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애의 폐의 성장이죠. 왜냐? 뱃속에 있는 애는 태반을 통해 가지고 그죠?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야가 딱 나오자마자 무슨 호흡을 해야 돼요? 폐호흡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폐의 성장이 보통은요 한 32주 정도 되면 뱃속에서 32주 되면 폐가 성장이 뭐 다 되거든요. 그래서 폐 성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의 눈, 귀, 어떤 감각기관과 폐, 특히 폐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뭐예요?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임신 초기나 중기나 말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경관이 필요하죠. 신경하고 이거잖아. 그래서 뭐라면 엽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철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신 전체로 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액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중요한데 그래서 초기에는 오메가3 중에서 DHA가 좋아요. DHA. 근데 임신 후기에는요, 애가 성장하면서 뇌세포가 발육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베리 DHA가 좋아요. 임신 중기 이후. 그러니까 오메가3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굳이 나누자면 초기에는 오메가3, 세몬 오메가, 그래서 EPA가 들어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임신 말기에는 뇌 쪽이니까 DHA가 들어있는 게 좋아요. 초기에 EPA. 초기에는 오메가3 EPA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 세몬 오메가 좋고요. 임신 말기에는 DHA가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비타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들에서 WX를 꼭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한테 꼭 꺼내야 되는 건 뭐냐면 굳이 이렇게 나누면 좀 복잡해지는데 꼭 꺼내야 되는 게 1번 뭐다? 단백질. 그 다음에 엽산. 그 다음에 철분.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WX. 비타민 미네랄. 요걸 기본적으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엄마도 건강해지고 사실 임신이 되면은 엄마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병이 잘 생기느냐 하면 임신이라는 것 자체는 임신성 당뇨를 무조건 유발할 수 있어요. 임신 자체가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중요하고요. 당뇨가 되면 애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죠? 거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연결되는 게 또 뭐냐면 바로 임신 중독증이 있다는 거예요. 임신 중독증은 뭐다?
고혈압. 그죠? 고혈압이고 부종이 되면서 문제 일으키는 걸 중독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임신성 당뇨나 이런 금방 이야기했던 임신 중독증 자체는요. 이런 영양학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유는 뭐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인데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죠?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요.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임신 중독성 유전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도 정확한 기전을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쉽게 말해서 임신 자체는 모체로 봐서는 뭐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오니까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밸런스가 다 깨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요까지 제가 이야기했고요. 임신 때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자, 2차 성징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되겠죠. 자, 2차 성징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춘기. 사춘기. 자, 사춘기. 자, 그러면 사춘기 언제죠? 4학년. 그래서 여자애는 사춘기 시작은 전몽우리가 만져지는 시기. 살이 아니에요. 가슴이 나오는 시기. 그죠? 몽우리가 만져지는 시기. 그래서 그게 가장 1번이에요. 여기 보면 뭐 여드름 채모도 있지만 가슴에서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이 사춘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춘기 끝은 언제죠? 생리가 정상화되는 시기. 이게 사춘기의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좀 빠른 애들은 4학년, 보통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빨라요, 생각보다.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해서 그래서 4학년이면 중학교 한 1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요 한 3년에서 4년이 애 키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언제죠? 남자애들은 사춘기 시작이 언제다? 여드름도 맞는데 이상하게 냄새 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만 아저씨 냄새 제일 나. 그러니까 이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애가 채모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귀여울 때. 하지만은 뭔가 약간 냄새 나는 자꾸 씻으러 갈 때. 그때가 바로 사춘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완성은 오늘 봤는데 어른이야. 부담스러워. 그래서 남자애들은 보통 초등학교 한 6학년, 좀 빠르면 6학년, 좀 늦으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중3에서 고1까지 요 시기. 그죠? 그래서 요 시기 한 3년에서 4년이 2차 키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자, 그래서 1차 발육 급정을 내가 많이 놓쳤다. 그러면 요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주면 성장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차 성진 때 쫙 자란 애들은 어디가 커요? 하체가 길어져요. 하체가.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사춘기 지나고 나면 여자애들은 잘 안 크는데 남자애들은 클 수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영양이 좋고 운동 많이 하고 하면 커요. 그런데 야들은 척추가 길어져요. 척추가 길어져.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는 똑같은데 비율 때문에 모양이 완전히 달라. 귀엽다. 식단에 니들 앞에 가봤죠. 근데 귀여워요. 이런 강아지 보면 귀엽다고. 강아지는 귀여워요. 사람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성장을 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어딜 자극을 해요? 성장판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판이 어디 있냐면 롱본에 있어요. 롱본. 그래서 보면 무릎이 있죠. 긴 뼈. 그래서 무릎이 있죠. 무릎 성장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발목이 있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있어요. 여기 주로 하체 많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장판이 왼쪽은 열려 있고요.
오른쪽은 닫혀 있죠. 그쵸? 결국 뭐냐면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 닫혀 버리면은 이제 얘는 안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 성장판에서 끊임없이 계속 자라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차 성징 때 자라는 애들은 성장 호르몬 때문에 자라는 애들은 이 롱본 이 부분이 자라나기 때문에 하체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장판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1번이 영양 상태라는 말이에요. 2번이 뭐라? 충분한 자극, 즉 뭐죠?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호르몬 공급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애들이 막 이 성장판이 다 다칠까 싶어가지고 막 검사를 해보고 그래가 또 안 되면 뭐 해요? 주사하죠. 근데 사실은요 성장 호르몬 주사 비싸죠.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 주사해봐야 기껏 해봐야죠. 한 2에서 한 5cm. 그거 이상은 안 키워요. 5cm 크면 정말 많이 큰 거고요. 보통은 1, 2cm. 예. 그래서 사실은 그 2, 3cm, 1, 2cm를 위해서 그 비싼 호르몬을 맞추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란 말이에요. 영양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자극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장판 자극을 주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게 1번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왼쪽을 주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있는 이 환경적인 부분을 제거해 주고요. 안 좋은 거 네거티브한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어쩌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영양 상태. 그래서 영양은 결국은 뭐냐면 그 병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극은 운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호르몬 공급은 뭐냐면 바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애가 안 크는 것이 외부 환경 때문이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하죠. 안 왔죠. 왜냐면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요즘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2차 성징이 빨리 와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뭐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성조숙증의 원인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주변 애들보다 키가 굉장히 큰 거, 체중이 뭐 성별수는 대부분 성조숙증은 보통은 아까 했지만은 빨리 오는 애들도 초등학교 한 4학년 이후라 해야지 생기잖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이후. 근데 애가 몇 살도 안 된, 9살 되고,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생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좀 뚱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생리하려고 하는 진도 그 생리 그 초경이 보였잖아요. 그거를 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초경이 보였다면 그거를 정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거잖아. 네.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저숙증의 원인을 우리 보통은 이제 매스컴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주로 이제 약간 뚱뚱하고 그래 뚱뚱한 애들한테서 성저숙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요즘 마른 애들도 성저숙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말이죠. 원인이 바로 뭐냐면 뚱뚱한 애들한테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비만 세포 안에 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독소가 많다. 그러니까 이 성저숙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환경 독소예요. 환경 독소가 많은 애들은요. 쉽게 말해서 엄마가 막 환경 독소 많이 넘가졌어. 그러면은 얘는 성저숙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말이야. 말라도. 근데 뚱뚱한 애들은 그 지방 세포 안에 이런 환경 독소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왜 지방 세포가 환경 독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 독소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사실은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먹거리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환경 호르몬 여기 중금속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먹거리예요. 먹거리. 우리가 애들한테 주는 과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왜냐하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든지 과자 속에는요 인공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환경 호르몬은 뭡니까? 환경 독소예요. 이게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체내에 그죠? 인체에 뭐예요? 대사를 조절해주는 그죠? 정말 유용한 물질이 호르몬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공적인 거야.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 내 몸에 들어가니까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호르몬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의 대사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체 대사에서 이상을 생기게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드는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인데 이 환경 호르몬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예요? 인공적인 인공 조미료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게 환경 호르몬이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죠? 저질 플라스틱 아시다시피 요즘은 우리가 플라스틱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뭐 그죠? 뭐 일주일에 뭐 카드 한 장을 먹는다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저질 플라스틱, 그다음에 조리 도구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과자라든지 이런 식품 첨가물 자체가 전부 다 환경 독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 속에 중금속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중금속, 수원, 알루미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납이라든지 초미세먼지, 사실 이런 환경 독소가 어쩌면은 그죠? 어쩌면은 그 애의 뭐를 여성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성조숙증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조숙증은요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변화 빨리 오면은 근데 남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2차적인 어떤 성장 발육을 앞당기는 바람에 애가 성장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지요? 아니요.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아할까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애 성장에 도움되는 운동은 정해진 건 없어요. 애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 하면 돼요. 단 놀리는 운동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놀리는 운동 어떤 거 뭐 엮기 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스트레칭이 가능한 운동은 다 좋아요. 뭐 제일 간단한 운동 뭐예요? 걷는 거, 뛰는 거. 그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시켜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속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는 운동은 절대로 삼가해라. 여기 보면 마라톤이라든지 과도한 헬스 같은 건 어린애들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애들 중에서도 마라톤 좋아하는 애들 있긴 있더라마는 이게 안 좋아. 키 안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수면이에요. 여러분 잠 잘 자세요? 왜 잘 안 자죠? 맛보다는 핑계로 잠 안 자죠. 그 다음에 자꾸 잡생각을 만들죠. 사실은요, 수면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여러분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습관이라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습관은 뭐예요? 습관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특히 뭐 수면. 아, 그리고 여담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대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죠? 간혹 보면은 막 화장실 가가 신문 보는 사람 있죠. 그죠? 그거 안 좋은, 업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여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습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 깊은 수면이죠. 그죠? 깊은 수면 상황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깊은 수면 중에서 언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요 4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깊은 딥슬립에서 호르몬 분비가 많아요. 얕은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 얼마나 깊게 잠드는가가 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질병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 몇 시죠? 41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금방 이제 이야기했어요. 환경적인 부분 제가 잠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동 이야기 잠깐 했어요. 그래서 운동 꾸준히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영양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잔 말이죠. 뭐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자, 중요한 거는요. 자, 1번. 매일 우리가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밥 잘 안 먹는다고 하면서 제발 좀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어떻게 먹이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엄마인 내가 주는 그 밥과 반찬이 골고루가 안 돼요. 맞네. 맞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주다 보니까 영양에 뭐가 된단 말이에요. 영양에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불균형. 결핍이 아니에요. 요즘 영양 과잉 상태인데. 그죠? 영양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과연 뭘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비만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살이 안 찌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애 성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양 중에서 열량을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열량,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자, 탄수화물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맞죠? 지방은요. 지방은 원래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성 원소죠. 그래서 지방은요 저장되고 싶어서 미쳐요. 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아사당할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무조건 다 축적하는 것이 뭐다? 지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죠?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뭐예요? 구성 원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무조건 많이 먹어요. 그런데 단백질은요, 좋은 줄은 알면서 의외로 별로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영양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성장을 위해서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탄수화물, 적당량의 탄수화물. 그 다음에 적당량의 지방. 그 다음에 많은 단백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그러면 적당량이 어떤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말이야?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바로 우리 몸에 이로운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이 뭐고 나쁜 탄수화물이 뭐고 이거에 대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좋은 탄수화물이 뭡니까? 쌀도 종류가 많은데 현미, 백미, 잡곡밥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거 말고 나쁜 거 이야기하자고. 자, 나쁜 탄수화물이 뭡니까? 나쁜 탄수화물은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 있는 거는 다 나쁜 거예요. 탄수화물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음식은요, 탄수화물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다른 게 많이 있는 거는 좋은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만 있는 거는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쁜 탄수화물은 뭐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종류는 여러분 아시죠? 다당류,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당류, 단당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되면 내 몸속에서는 다당류가 이당류, 단당류가 돼요. 근데 인간의 기술이 높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다당류를 뭐로 만들어요? 이당류로 만들고 이당류를 또 단당류로 만들어요. 근데 단당류는 들어가면 얘네 발 써요.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당류 인간이 탄수화물을 가공했는데 이 이당류가 나쁜 탄수화물. 그럼 이당류가 뭡니까? 이당류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정말로 좋아하는 단 거. 영어로 하면 DANGER 단 거. 단 거는 위험하다 이 말이지. 단 거. 그죠? 절대로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탕 먹었을 때 단 거는요 정말 데인저러스예요. 그래서 절대로 설탕을 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절대 피하라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설탕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에너지를 안 쓰입니다. 이게 뭐라 됩니까 이게? 1번 설탕은 1번 나쁜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독소 만듭니다. 1번이. 아시겠어요? 설탕이 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유해균을 막 키웁니다. 얘가. 그게 1번이에요. 2번 설탕은요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어디에서? 간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에너지를 안 쓰이고 전부 다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요? 지방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설탕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지방. 그래서 지방간 나오고요. 배불뚝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고도 비만 아닌데 배만 볼록볼록 하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이 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먹는 설탕. 이것도 설탕 맞네. 쉽게 말해서 애들이 과자라든지 이거 왜 좋아해요? 달거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왜 좋아해요? 달거든.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이당류의 설탕인 거야. 먹으면 어때?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사람 녹아버리지. 소화시킬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애들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설탕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럼 설탕만 줄이면 돼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줄여야 된다. 아시겠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설탕 많이 먹이면 애가 뭐 돼요? 비만 돼요. 차곡차곡 머리 쌓인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전부 다 살로 가요. 그 다음에 애들 배 아프다 그러죠? 왜 그래요? 애 자꾸 배 아프다 그러고 설사 변비 막 하고 과민성 내장증 생기잖아요. 원인이 뭐란 말이에요? 애가 먹은 설탕이란 말이에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남자 어른들은 설탕도 좋아하는데 또 뭐 더 좋아해? 술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작살 나는 거고 애들은 아직은 술을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도 애가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애가 먹는 뭐란 말이에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라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설탕, 과당, 메가당, 과당 있죠, 과당. 과당도 이당류예요. 액상 과당. 설탕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먹이려면은 어떤 걸 먹여야 돼요? 현미. 현미는 탄수화물, 다당류뿐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염류. 네네. 그리고 이제 잡곡밥 마찬가지.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먹기가 불편하고 소화하려면 많이 씹어야 되는 게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이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이죠.
지방은 또 인간이 아까 했지만 지방은 내 몸에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몸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무조건 저장해버립니다. 살라고. 우리 주인이 나한테 밥 안 주면 어떻게 해 하면서 계속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뭐냐면 들어오면 에너지를 안 쓰이고 무조건 지방에 촉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나쁜 지방이 뭐냐? 바로 무슨 지방?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은 또 먹으면 어때요? 맛이 고소하죠. 그래서 포화지방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포화지방은 내 몸 들어오면 비만도 유발하지만 혈관을 작살내요. 혈관을 엄청 나쁘게 하거든요. 혈액순환 안 좋게 해요. 그래서 무조건 포화지방을 줄여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다? 포화지방에 역한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포화지방은 어떤 불포화지방이? 오메가3 불포화지방이잖아요. 오메가3 불포화지방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근데 그건 오메가6고 바로 등푸른 생선이죠. 근데 특징이 뭐죠? 비리죠. 인간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탄수화물은 먹여야 되는데 적당히 탄수화물 중요한데 좋은 탄수화물 먹이고 나쁜 이당류, 설탕, 과당, 메가당을 무조건 줄여라. 맞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와 같은 이런 걸 무조건 줄여라. 그 다음에 지방은 뭐예요? 포화지방 무조건 줄여라. 그리고 비린 오메가3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여라.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요, 애의 키 성장의 가장 기본이에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단백질 역할은 우리 몸의 구성 원소이기도 하지만 면역 물질이기도 하고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성장을 위해서는요,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키가 커요. 그래서 무조건 애들 단백질을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에는 포화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성은요, 단백질을 먹이는 게 아니고 뭘 먹이는 거예요? 지방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안에 나쁜 어떤 중금속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방? 단백질 어떤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단백을 포함한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대량 영양소를 이렇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단백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콩단백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여성 호르몬을 그러니까 2차 성장을 유발한다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헛소리라고 그랬어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모양은 있지만 2차 성장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단 OEM이 아니고 그 뭐? 갑자기 생각나는 GMO 콩은 가능합니다. GMO 콩은요, 인공적인 거예요.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GMO 콩은 먹으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콩단백의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지 애가 많이 커요. 아시겠죠? GMO 콩은 안 됩니다. 그건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꼭 조절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먹여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왜? 비타민, 미네랄은요, 지금 금방 우리가 먹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사해야 되잖아요. 이 대사 과정에서 절대로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이게 불소식이거든. 그러니까 야들이 없으면은 야들이 대사가 안 돼요. 대사가 안 되고 전부 다 모래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독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했잖아요. 탄수화물이 대사가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전부 뭐를 바뀐다? 지방을 바뀐다 그랬죠. 나쁜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비타민,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과자를 먹었어요. 애들 과자 먹으면 나쁜 거 알죠? 그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나쁘고,
또 그 속에 있는 이당류 때문에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해독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너무 햄버거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애를 패지 말고 우선은 먹여요. 알겠죠? 근데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되고 먹이고 나서 뭘 해줘야 돼요? 해독해주면 되잖아. 뭐로? 비타민, 미네랄을 해독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걸 통해서 해독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이 미량 영양소, 조적 영양소거든요.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식이섬유가 왜 중요해요? 식이섬유는요, 이미 만들어진 독을 변을 통해서 내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식이섬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먹기 싫어하죠. 그래서 숨겨서라도 먹여야 됩니다. 식이섬유 반드시 먹여야 돼요. 요즘 애들 먹는 먹거리 때문에 장이 나쁜 애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뱃속에 있는 독이 성장을 방해하는데 이 독을 없애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식이섬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장 이야기 했잖아요. 유산균. 그래서 요즘 키 크는 유산균값 딥선전하는 하죠. 사실 그거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키를 키우는 유산균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장 건강이에요, 장 건강. 그래서 유산균을 충분히 먹여주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양 부분은 사실은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10시간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뭐 이해하시면 돼요. 3분 남았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인 공부를, 그죠? 엄마라면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좀 많은 공부하시고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뭐예요? 단 거 줄이고, 고소한 거 줄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좋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좋은 지방 먹이고, 단백질은 무슨 단백질? GMO가 아닌 식물성 콩단백질을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거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통해서 장 건강을 좋게 해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지만 좋아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비타민, 미네랄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2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